2차시고요. 염색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 하거든요. 잘 따라와 주시죠.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네가? 드라마에서 보면 부모 자식 관계를 증명하려고 유전자 검사를 하던데. 맞아. 막장 드라마의 단골메뉴지. 좋았어.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염색체에 대해서 배워보겠어요. 자,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주세요. 선생님, 유전자 검사가 유전에 관한 거겠죠? 맞아요. 유전부터 염색체까지 재미있는 단원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궁금하던 것이었는데 너무나 기쁘네요.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막상 뜻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유전이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어버이, 엄마, 아빠의 성질, 성격, 체질, 형상 따위의 형질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특징들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얘 눈이 너랑 똑같이 생겼다. 아니면 얘 발가락이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하는 눈에 보이는 특징들이 그대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염색체란. 여러분, 염색체란 단어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그 뜻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중학교 땐 그랬을 거고요. 근데 염색체란 건 뭐냐면 분열하는 세포, 그러니까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질 때 그때 보이는 건데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염색을 했을 때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빨간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뭔가를 염색시키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도 특정 물질로 염색을 시켰을 때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염색체라고 합니다. 근데 늘 보이는 건 아니고 분열하는 세포에서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약간 느낌이 오죠. 아, 우리 세포 분열할 때 그때 나타나는 놈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라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DNA들이 뭉쳐가지고 염색사가 되고요. 염색사라는 것은 또 뭉쳐가지고 염색체가 되는 그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 물질에 뭔가 정보들이 엄청 묶여있는 그런 거를 우리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네, 흔히 보이지는 않고 세포 분열하는 염색된 상태에서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유전자라는 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어떤 상태일 때 우리 자손에게 어떤 게 전달되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핵심적인 인자, 그걸 우리는 유전인자라고 해서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얘는 어디에 있냐면 DNA에 있어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중요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단어가 우리 세 개만 배웠어요. 유전, 염색체, DNA, 유전자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개념인지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요? 자, 지금 할 너는 뭐니 분야는 뭐냐면요. 세포에 대해서 관찰을 할 시기에 염색을 해서 봤더니 이런 다양한 어떤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뭐 이런 특이한 게 나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이라면 이거에 대한 특징이 뭐가 있지?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과학자의 마음으로 같이 선생님이 하는 활동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봤더니 중간에 뭉쳐있네요. 요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옮겨줄 거예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위에는 보이시죠? 위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 요거 아닐까? 네, 위에 있는 거 이거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게 아니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3번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건데요. 이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옮겨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밑에 두 개 점이 있는 거. 아, 요거 있네.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옮겨볼게요. 5번 같은 경우는 밑에 3개의 점이 있는 거. 아, 여기 찾았다. 이렇게 옮기고 6번은 아무런 점이 없는 거. 근데 좀 길다란 거. 7번은 중간에 뿌직뿌직뿌직 설사관이 있는 거. 8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점이 엄청 큰 거. 에헤, 선생님 너무 잘 찾는 것 같아요. 재능 있어.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위아래 뭔가 다 붙어있는데 약 길쭉한 거. 요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 10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데 크기가 10번이랑 비슷한 거. 아까 6번이 헷갈렸는데 6번은 좀 길고요. 10번 좀 짧네요. 11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점이 2개 있는 거. 12번 같은 경우는 밑에 점이 2개 있는 거. 너무 잘 찾는다. 13번은 아무것도 없지만 밑에가 마치 다리처럼 2개의 짝처럼 보이는 거 여기 있네요. 14번 신발 신었네? 근데 2개의 짝인 거 찾아주면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15번 같은 경우는 중심이 뭔가 뿅 동싼 거. 16번에 X자. 17번은 중심에 어떤 표시가 있는 거. 18번은 신발 신었네. 19번은 땅땅땅땅땅 위아래 4개 요거. 20번은 왼쪽 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21번은 짧지만 중심에 뭐가 있는 요거. 22번은 짧지만 X자 표시를 내면서 있는 요거 되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마지막만 짝이 안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짝을 다 찾아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싹 짝을 맞춰주는 행동들을 했었을 텐데요. 이것들이 성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자면 여자의 염색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차이점을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여자 같은 경우는 서로 염색체가 똑같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라고 붙일 거냐면 XX라고 붙일 거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서로 쌍이 안 맞기 때문에 XY라고 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색해서 나타나는 물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22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마지막만 달라요. 남는 것들 봤더니 쌍으로 잘 맞는 것들이 있는 것들은 여자가 됐고요. 쌍이 마지막에 안 맞는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가 됐어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여자 쪽에서는 쌍이 맞게, 남자 쪽에서는 쌍이 안 맞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류를 했어요. 1번부터 22번까지는 남자 여자랑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짝이 맞아요. 요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상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상염색체. 그냥 쌍이 맞는 염색체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남자 여자를 구별하게 서로의 이런 상관없이 짝 마지막에 남았을 때 짝이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요거를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어렵진 않죠. 성을 구별하는 염색체, 성염색체. 그런 상관없이 쌍을 맞추는 염색체, 상염색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하, 그렇구나. 총 몇 개예요? 총 46개입니다. 그래서 2개만 안 맞으니까 성염색체는 2개지만 2개가 한 쌍이라고 해서 한 쌍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상염색체 같은 경우는 46개 중에서 한 쌍 빼고 몇 쌍? 22쌍이라고 부릅니다. 22쌍 총 44개는
상염색체. 성과 관계없이 똑같아요. 이거를 우리는 상염색체 22쌍 44개 이렇게 부르고요. 성을 구별하는 것은 한 쌍, 두 개라고 하는데 두 개는 굳이 안 물어봐요. 한 쌍, 22쌍. 그래서 총 우리는 23쌍으로 총 곱하기 2니까 46개입니다. 그럼 값이 50입니까?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을 거고요.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쌍이 맞는 거죠. 두 개가 한 쌍,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색체를 한번 봤더니 구조가 요 따위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게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염색체라고 부르고 말겠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 요거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거 이게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이게 총 몇 쌍 있다고요? 상동 염색체는 23쌍입니다. 상 염색체뿐만 아니라 성 염색체도 포함되는 거죠. 23쌍은 상동 염색체입니다. 총 46개예요. 자, 근데 또 빼고 봤더니 이렇게 각각 보이는 부분이 있죠. 나중에 배우는 중요한 요소가 돼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한 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하나가 각각 다른 거예요. 이게 메인인 거야. 한 줄이 메인이에요. 요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또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요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동원 참치 아니고요, 동원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요 한 덩어리를 뭐라 부른다? 이 한 덩어리를 우리는 염색체. 예, 두 개가 있으면 뭐라 부른다? 상동 염색체. 한 줄을 뭐라 부른다?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 그림에서 염색체 몇 개? 덩어리 몇 개예요? 하나, 둘 해서 두 개. 염색 분체는 뭐예요? 몇 개예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해서 4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원체 같은 경우는 염색체랑 똑같습니다. 한 덩어리에서 개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동원체 개수랑 똑같아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염색체를 한번 펴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염색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염색체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의 실험 조건에서는 볼 수는 없고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면 이게 염색 분체들, 염색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염색 분체는 한 줄이에요. 여기 염색 분체 2개, 염색체는 1개 되겠죠. 한 덩어리로 따져야 되니까. 이 염색체는 언제만 나타난다고? 그렇죠. 세포 분열일 때만 나타납니다. 세포가 2개로 나눠지는 과정에서만 나타나요. 복제한 거니까. 근데 이 염색 분체, 염색체 자체를 풀어서 보면요, 이런 실 자체로 나타나거든요. 이 유전실 자체가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에 얽혀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걸 또 펴보면요, 이거 잠깐만, 우리 실이라고 했잖아. 이거를 이름을 붙이자면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실사자 쓰는 거예요. 염색사들이 뭉쳐가지고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염색사조차도 풀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인 DNA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DNA 유전 물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를 이루고 있어요. 요것 중에서도 우리 유전에 관여하는 것들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DNA를 유전자라고 해도 이론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구나. DNA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거니까요.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핵심을 맺혀야 되는 것은 세포 분해할 때 염색체가 나타나고 이 염색체를 풀어보면 염색사라고 하는 유전 물질의 실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단백질을 DNA가 휘감고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페이지 179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분열하는 세포에서 관찰되는 막대나 끈 모양의 구조물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럼 뭐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다는 거잖아. 볼 수 있는 거 뭐죠? 염색체입니다. 염색대에서 나타나는 물체. 두 번째,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유전 정보 저장하는 것은 무슨 자? 유전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상동 염색체,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염색체의 유전 정보는 서로 같을까 다를까? 아까 얘기했죠.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았잖아요. 그러면 같을까요? 엄마, 아빠 같아?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를 거다. 그렇게 생각할 까닭은 뭡니까? 어머니로부터 한 개의 염색체. 상동일 때, 쌍일 경우에 그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고 아버지로부터는 그 다른 한 개의 염색체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어렵나요? 상동 염색체, 그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 쌍 자체에서 유전 정보가 서로 같을까 했을 때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으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자는 다양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잘 따라왔고요. 너무 재밌었어. 맞아.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해야겠어. 자, 그래서 오늘 과제입니다. 오늘 배운 과학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위두랑에 똑같이 올려야 되겠죠? 자, 페이지 178쪽, 179쪽 요거 참고하셔가지고요. 1번 페이지 178쪽에 그린 2번을 그리고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설명을 같이 첨가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2번은 179쪽에 상동 염색체 그림을 그리고 부위별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한번 해봐야 정리가 되고 시험 칠 때든 앞으로든 계속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또 너무 잘 따라주셔서 선생님 너무 기쁘네요. 월요일부터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